할 수 있어요. 앞에서 한 거 마찬가지로 북미 방식에 해당되는 AT&T 방식이 있고 우리가 국제 표준화 기구인 ITUT의 표준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쉬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DS1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DS1에 대한 설명이야. DS1은 일명 T1 캐리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AT&T에서 정한 디지털 시스템이야. DS1 여기 있지. 이것이 AT&T에서는 T1 캐리어라고 얘기를 해. 옛날에 이제 게임만 가면은 T1급 전용선인데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써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 지금은 거의 없지. 왜냐면 T1급 해봐야 속도가 얼마밖에 안 돼. 1.544Mbps야.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ADSL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수 Mbps가 되는 거지. 어쨌든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정의해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ITU 같은 경우에는 레벨 1이 2.048이야. 그럼 이거에 대한 계산을 갖다가 하나 보여주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어요. 봐보자. 이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림을 하나 설명을 할게. T1 캐리어 또는 DS1급 1 그레이드야 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의 프레임 구조가 이게 프레임이야. 한 프레임 구조가 한 비트짜리의 싱크 비트가 있어. 이건 한 비트인데 우리가 이건 싱크 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슬롯이 있어.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슬롯의 개수가 몇 개냐? 슬롯의 개수가 24개야. 24개. 즉 슬롯 0부터 슬롯 23번까지 총 24개의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크기는 한 비트고 얘는 몇 비트냐면 슬롯 사이즈는 8비트다. 8비트다. 그러면서 이러한 프레임이 1초에 몇 개가 전송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음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 음성의 샘플링 프리퀀시가 얼마야? 그래서 8,000개를 전송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1초에 8,000개 전송되는 거야. 알 수 있겠지? 8,000개 전송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데이터 레이스를 갖다 한번 계산해 보자. 한 프레임의 길이는 어떻게 돼? 싱크 비트 한 비트에다가 더하기 슬롯의 사이즈가 얼마라 했어? 8이고 이것이 몇 개 있다 그랬어? 24개 있다. 비트야.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렇지?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이와 같은 프레임이 일주일에 몇 번 전송된다 그랬어? 몇 번 전송된다 그랬어? 8,000 프레임 전송된다 그랬지? 어? 세컨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계산이 어떻게 돼? 이거 하면 192지. 190 더하기 1이니까 193비트 곱하기 8,000이야. 그리고 프레임하고 프레임은 없어져. 남는 것은 뭐만 남아? 세트가 남아. 이거 계산하면 이것이 얼마야? 3824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야? 1.544 메가 비트 퍼 세컨드가 된다. 알 수 있겠지? 응? 알 수 있겠지? 이것이 1.544야. 이거는 우리가 유럽 방식이라고도 얘기해요. 유럽 방식 같은 경우. 2완급이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게 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2완급이다 이렇게 얘기해. 2완. 2완이라는 것이 유럽의 약자인 2연. 2완급이다. 얘 같은 경우는 채널이 몇 개야? 채널 30개지? 채널 30개지? 채널 30개면 계산하는 방식이 뭐만 다르냐면 여기 있는
24를 갖다 뭐로 바꾸면 돼? 30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데이터 레이트는 얼마가 되냐? 여기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2.048메가비트가 된다. 나머지는 배수 관계로다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거의 2배, 그치? 이거는 이거의 몇 배? 3배. 나오지? 네, 마찬가지로 이거는 배수가 얼마 된다는 거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배수 관계를 갖는다. 인테저 멀티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AT&T 방식하고 유러피언 방식하고 다른 점은 뭐냐? 유러피언 방식은 기본을 얼마로 보고 있어? 30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30일 때의 데이터 레이시 2.048이다. 알 수 있겠지? 응?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T안급 캐리어를 이용한다. T안급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음성의 개수는 몇 개야? 몇 개까지? 즉 24 가입자를 갖다가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 예를 한번 들어가 보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예를 줄게요. 이것이 A라는 사람의 음성이야. 이것이. 응? 이것이 B라는 사람의 음성이야. B라는 사람의 음성이다. 그렇지? 그러면 A든 B든 이 사람을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전송하려면 뭐 해야 돼? 샘플링을 해야 돼. 그렇지? 샘플링은 일주일에 몇 번 해? 샘플링 일주일에 몇 번 해? 샘플링은 일주일에 몇 번 해? 몇 번 해?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야? 답답해서.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야? 음성은 샘플링 몇 번 한다고 그랬어? 응? 이 강의 내용 다 공개할 거거든, 내가. 근데 이게 다른 학교 학생들이 만약에 보게 된다면 참 답답하다 그럴 것 같아. 전국에 공개할 거야. KOCW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공개하려고 그러거든. 아니, 음성을 갖다 몇 번 샘플링 하냐고 묻는데 왜 답변을 못 해? 몇 번 해? 일부러 답변 안 하는 거야? 8,000번인데 왜 그걸 답변을 못 하지? 8,000번 하는 거지? 조금 전에 8,000번 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몇 번 구성한다고 그랬어? 8,000번 구성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 아니야? 응? 공부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8,000번 샘플링을 하는 거야. 이거 A라는 사람의 음성이고 B라는 사람의 음성이다. 두 개 다 8,000번 하는 거야. 응? 요걸 디지털 값으로 바꾸고 이걸 디지털 값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이거를. 그럼 8,000번 샘플링 한다고 했으니까 샘플과 샘플 간의 간격. 이 간격은 시간적으로 얼마가 돼? 125 마이크로 세컨드다. 8,000분의 1초다. 얘기했잖아, 이것도. 응? 그러면 내가 지금 뭘 갖다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러한 샘플링 된 값들이 전송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이 값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처음이라는데 여기가 비어 있어. 그러면 이 값은 1이 들어가는 거야. 8비트로 코딩돼서 또는 7비트로 코딩돼가지고 이 값은 어디에 들어가겠어? 이 값은 어디 들어갔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A라는 사람은 1이 들어가고 B라는 사람은 1이 들어가는 거야. 응? 요 시간 간격이 얼마야? 120마크세컨드지? 이 프레임이 전송되는데 일주일에 8,000번 전송된다고 했으니까는 이 프레임 하나가 전송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야? 마찬가지로 125 마이크로세컨드야. 그래서 120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 이 프레임 하나 전송이 되는 거야. 응? 그러면서 얘는 1, 2 들어가고 얘는 1, 2 들어가. 만약에 세 사람이 전송이 됐다 그러면 제 C라는 사람의 음성이 있었다면은 이 값이 어디로 들어가겠어? 이 다음에 1, 2 들어가는 거야. 응? 응? 그 다음에 125 마이크로세컨드 후에는 이게 전송이 될 거 아니야, 이거 전송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응? 얘는 어디로 들어가라?
얘는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응? 답답해. 우리 학생들이 답답하다고. 어디에 들어가겠어? 이런 게 몇 번 연성된다 해서 1초에 8,000번 연성되랬지? 125 마이크로세컨드 후에는 또 다른 프레임이 온다고. 여기에 싱크 비트가 있고 동기 맞추는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 아니, 첫 번째 슬롯, 두 번째 슬롯, 세 번째 슬롯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응? 요 값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요 값이? 이 값이 1, 2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전송이 이루어지는 거야. 얘는 어디로 들어가고? 1, 2 들어가고. 얘는 어디로 들어가고? 1, 2 들어가는 거야. 응? 그래서 각 프레임에서 첫 번째 슬롯은 A가 쓰는 거고, 각 프레임에서 두 번째 슬롯은 B가 쓰는 거고, 각 프레임에서 세 번째 슬롯은 C가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동시에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24명까지. 얘는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겠어? 얘는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얘는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30명이야, 30명. 이해돼?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응?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취업 못해. 내가 눈이 얘기하지만은. 면접 가서 물어보면은 금방 실력이 판정될 텐데,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기계적이잖아, 이거는. 이해하고 그럴 자식도 없어.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를 보여주면 나머지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거 여기 보여준 거야. 이 그림이 어떤 거냐면 이거야, 이거. 여기 보면은 D1, DS1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갖다가 다른 말로는 AT&T에서는 T1 캐리어라고 얘기한다. T1 캐리어. T1 캐리어 보면은 이게 프레임이야. 여기서 저까지가 프레임. 여기서부터 프레임이다. 그러면서 한 프레임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 첫 번째, 여기 표현은 안 됐는데 첫 번째에 있는 하나의 비트, 이것이 싱크 비트야. 프레임의 동기를 맞추는 싱크 비트라고. 그 다음에 슬롯이고, 이 슬롯이 몇 개가 있다? 24개가 있다. 그리고 슬롯의 길이는 몇 비트고? 1서부터 8까지 8비트다. 따라서 한 프레임의 총 비트 수는 싱크 한 비트에다가 24 곱하기 8을 해서 193비트가 된다. 이게 193비트 나왔잖아. 이해할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는 타임 디비전이야. 타임 디비전이라는 것은 프레임이 어떻게 돼?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씩 나오는 거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1초에 몇 번 나온다 그랬어? 8,000번 나온다. 이 8,000번 나오는 것은 음성의 샘플링 프리퀀시하고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응? 그래서 8,000번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프레임의 길이는 얼마냐? 8,000분의 1초야. 8,000분의 1초라는 것이 얼마야? 125 마이크로세컨드다. 125 마이크로세컨드를 193으로 나누면 한 비트에 폭이 된다. 그치? 한 비트의 폭이 나오면 그걸 8을 곱하면 어떻게 돼? 슬롯의 길이가 된다. 계산할 수 있지?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에는 8,000번 샘플링하고 각각의 샘플을 7비트로 코딩할 수도 있고 8비트로 코딩할 수도 있다. 7비트로 코딩하면은 데이터 레이시 얼마가 되고 56kbps가 되고 7856. 8비트로 코딩하면 264 kbps가 된다. 수없이 얘기한 거 아니야, 수없이. 여기 그런 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synchronous time division의 한 예를 갖다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표준이 누가 표준한 거냐면 AT&T에서 표준한 거야. NC 표준이야. NC 표준. NC가 뭐야? ANSI인데 ANSI가 어디야?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야. 즉 미국 표준화기구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넷이라는 말을 썼는데, 소넷은 뭐의 약자냐면 Synchronous Optical Network의 약자야. Synchronous Optical Network의 약자야. 우리가 강섬유를 사용하잖아. 강을 전송하는 거야. 그치? 강을 전송할 때의 프레임을 갖다가 이렇게 구성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데, 그거의 한 예가 뭐냐면 Synchronous Optical Network이야. 그 다음에 이제 ITU 같은 데서는 같은 개념인데 다른 용어를 사용해요. 그 용어가 뭐냐면 SDH야. SDH는 뭐 약자야? Synchronous Digital Hierarchy의 약자야. 근데 개념은 비슷하다. 아까 T1 캐리어, E1 캐리어가 개념이 비슷한 것처럼 단지 차이가 뭐였어서? 한 프레임에서 슬랫 수였다. 하나는 24개였고 하나는 30개였다. 이런 거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기본 개념은 같다라는 거지. 여기 보면은 소넷에서 정의한 것이 뭐냐면 옵티컬 캐리어 레벨 1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갖다 간단하게 OC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OC1이다. OC1이다.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OC1의 속도는 얼마냐? 여기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51.84다. 그 다음에 OC3라는 것이 이제 또 많이 얘기를 해요. OC3면 얼마가 되겠어? OC3다 그러면 이거의 3배에 해당되겠지. 약 155 메가bps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떤 용어냐면 OC12라는 것이 있어. 12. 이거 몇 배야 그럼? 12배야. 옆에 되면 얼마큼 되겠어? 그것이 622메가 정도 되는 거야. 알 수 있겠지? 그러면서 OC1을 갖다 다른 말로는 STS1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뭐 이와 같은 개념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돼. 여기 나왔다. 이거 보면. 이게 OC1이고 이게 OC1의 프레임 구조야. 이것이 OC3의 프레임 구조야. OC1의 프레임 구조를 보면은 OC1의 프레임 구조를 보면은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다가 설명할 수 있다. OC1의 프레임 구조를 보면 프레임이 어떻게 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얼마로 돼 있어? 응? 90인데 여기 90바이트야. 옥텟이 바이트지? 응? 그 다음에 로는 몇 개로 돼 있어 여기는? 몇 개로 돼 있어? 9로 돼 있지. 그냥 똑같은 개념이야. 이런 프레임이, 이건 프레임이 하나야. 프레임이 1초에 몇 프레임이 전송되겠어? 마찬가지로 8,000 프레임이 전송되는 거야. 8,000 프레임이. 응? 8,000 프레임 전송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 레이시오 어떻게 되냐? 한 프레임의 비트 수가 얼마냐? 9 곱하기 90이야. 근데 이게 바이트니까는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8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비트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 프레임이 일주일에 몇 번 전송돼? 8,000번이다. 그래서 8,000 곱하면 되는 거야. 프레임 for second다. 이거 하면 어떻게 돼가? 이거 다 곱하면 되지? 응? 이거 다 곱했을 때 나오는 것이 이것이 얼마냐? 약 51. 얼마 메가bps야. 계산해 보면 돼. 이게.
이거 갖다 우리가 명명하기로 우리는 OC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리고 OC3는 어떤 거야? 이하고 같은 구조인데 차이가 뭐야? 얘는 90인 반면에 얘는 얼마? 3배에 해당되는 270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55메가BPS가 된다. 계산해보면 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구조 보면은 여기가 90옥텟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90옥텟일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헤더야, 헤더. 헤더. 헤더가 한 10바이트 정도 돼. 10바이트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3옥텟트에 대한 것이라는데 트랜스포트 오버헤드라는 얘기 나와 있고, 자세한 헤더 구조는 얘기 안 할게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OC3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 270 곱하기 N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돼? OC? 12가 되지. N이 만약에 4라면. OC12일 경우에는, OC10일 경우에는 이때의 전속도가 얼마가 돼? 622 메가BPS가 된다. 50에 12배지. 약 51에 12배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싱크로너스 타임 디비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이 싱크로너스 타임 디비전은 어떤 개념하고 또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고속버스가 있지, 고속버스. 서울에서 전주를 간다. 매 5분마다 출발을 해. 이거는 싱크로너스의 컨셉이야. 그렇지? 그럼 사용자는 어떻게 돼? 가가지고 뭐만 체크해보면 돼? 빈자리가 있는가 보다 체크하고, 빈자리 있으면 내가 타고 가면 되는 거지. 여기서 빈자리라는 것이 슬롯이야, 슬롯. 슬롯이라고. 그치? 근데 여기 같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손님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근데 손님이 어느 시간에는 많고 어느 시간은 적을 수 있는 거지. 적을 때는 어떻게 돼? 차가 비어서 올라가는 거야. 그 이용률이 어때? 나쁠 수 있다는 거지. 매 시간 골고루 분포하면은 가장 좋은 방식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야? Statistical Time Division. 통계적 다중화다. 그래서 통계적 다중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Synchronous Time Division 같은 경우에는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예를 들은 거 마찬가지로 첫 번째 건 A가 쓰고 두 번째 건 B가 쓴다. 여기 A가 쓰고 두 번째 건 B가 쓴다. A는 말을 하고 있는데 B는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A는 전송할 게 있지만 B는 전송할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B한테 할당된 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통계적 다중화야. 그래서 통계적 다중화는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슬롯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슬롯을 동적으로 활동한다. 즉 다이내미컬리 얼로케이트 하는 거야. 다이내믹하게 얼로케이션 한다. 할당을 한다. 뭐에 따라 가지고 demand on, 여기는 맞죠? based on demand다. 즉 요청에 의해 할당을 해주는 거다. 필요한 사람한테만 할당을 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뭐 할 수 있느냐? 이피션시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퍼가 필요하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 다중화의 프레임 포맷을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에 어드레스가. 싱크로너스 타임 디비전은 어드레스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 없어? 왜 없어?
여기 같은 경우는 위치가 결국은 어드레스 정보야. 첫 번째 건 누구 거고 A 거고 두 번째 건 누구 거고 B번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어드레스 정보가 필요하지 않아. 근데 통계적 다중화는 요 슬롯이 A 것이 될 수도 있고 B 것이 될 수도 있어. 따라서 목적지에서 알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어드레스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프레임 포맷은 오버럴 프레임, 서브 프레임, 이 프레임에 여기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드레스가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 왜 그래? 뒤에 있는 데이터의 길이가 고정 길이가 아니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길이를 나타내는 필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랭스 필드예요. 그래도 결론적인 얘기는 이런 어드레스나 랭스가 이거에 대한 필드가 오버헤드가 될 수 있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것은 뭘 전송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데 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앞에 뭐가 달라붙어? 어드레스 달라붙고 랭스 길이를 달라붙는다. 이것이 뭐야? 오버헤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거에 대한 것을 논의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네. 하지 않았네. 책에는 다 나와 있어요. 이 어드레스나 랭스라는 것이 오버헤드야.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 필드나 랭스 필드를 갖다가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갖다가 취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이 길이를 줄이게 해가지고는 어떤 방법을 쓰냐 책을 읽어보면 나와. 렐러티브 어드레스의 컨셉을 쓰는 거야. 렐러티브 어드레스. 렐러티브 어드레스. 렐러티브 어드레스가 뭐야? 상대 어드레스지. 응?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1000번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1024다. 뭐야? 바꿔 얘기하자. 여기는 1000번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1023번이 온다. 그럼 1000이라는 것은 몇 비트로 표현할 수 있어? 몇 비트? 1000은 몇 비트로 표현할 수 있어? 10비트지. 10비트, 그치? 1023은 얼마야? 마찬가지로 10비트로 표현할 수 있어. 그치? 그럼 10비트, 10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데 렐러티브 어드레스라는 것은 뭐냐? 앞에 있는 게 1000이면 뒤에 있는 것이 1023이다. 그러면 1023 절대 어드레스를 갖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상대 어드레스를 보내는 거야. 상대라는 것이 뭐냐? 1000하고 1023하고 차이가 얼마야? 23이다. 23만 코딩해서 보내는 거야. 알겠지? 23을 코딩하려면 23은 몇 비트만 있으면 돼? 10비트가 아니고 5비트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어드레스 필드의 길이를 줄일 수 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길이 필드도 마찬가지야. 길이 필드도 베리어블 랭스 코딩을 하는 거야. 말 들어봤지? 가변 길이 코딩을 하는 거야. 응? 예를 한번 들어가 보자. 베리어블 랭스 코딩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 데이터의 길이가 최대 얼마까지 올 수 있느냐? 내가 예를 든 거야. 1024까지 올 수 있다. 즉 1024바이트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어드레스 필드의 길이는, 즉 랭스의 길이는, 데이터 랭스의 길이는 몇 비트로 코딩돼야 돼? 10비트야, 10비트. 그렇지? 10비트다. 얘는 10비트로 코딩을 해야 된다. 10비트다. 근데 가변 길이 코딩을 하면은 평균 랭스의 길이를 갖다가 줄일 수 있어. 예를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가 전송을 하는데 어떤 형태냐면 전송을 하는데 길이가 1바이트인 것이 있고 1바이트인 것이 있고 2바이트인 것이 있고 3바이트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4바이트인 것이 있고 해가지고 총 길이가 1023까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총 길이가
우리가 고정 길이로다가 코딩을 한다면 얘도 10비트로 코딩해야 되고 얘도 10비트로 길이를 나타내야 돼. 얘도 10비트로 기준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지. 얘도 10비트로 기준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 길이 빌드의 오버헤드는 10비트야.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형태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갖다 나타낸 거야. 한 비트를 전송할 경우가 50%다 이런 얘기야. 2바이트를 전송할 경우가 한 30%가 되더라. 3바이트를 전송할 때가 한 10%가 되더라. 나머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0%가 되더라,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코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가변 길이 코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응? 그럼 어떻게 코딩하면 되냐면 우리 약속할 수 있어요. 얘가 50%야, 한 바이트가. 응? 그러니까 한 바이트를 나타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갖다 0으로 표현할 수 있어. 나머지는 전부 뭐로 표현해야 돼? 그럼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1로 표현해야 되지. 응? 한 비트가 0이냐 1이냐에 따라 가지고 0이면은 몇 바이트고 한 바이트 길이를 갖는 거고 1이면 한 바이트보다 큰 거다, 이런 얘기지. 응? 뭔지 알겠지? 응?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0이냐 1이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말을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은 세 가지밖에 구별을 못하지. 응? 얘는 구별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2비트 갖고 코딩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다시 정의를 할 수 있어. 얘를 00이라 한다면 얘는 뭐라고? 0. 얘는 뭐라고? 10. 얘는 뭐라 하는데? 11로 하면 된다. 00일 때는 한 바이트를 나타내고 01일 때는 2바이트를 나타내고 10일 때는 3바이트를 나타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0%가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11일 때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1013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로 표현하고 여기에 몇 비트가 오는 거냐면 이거의 실제 절대의 길이가 오는 거야. 이 절대 길이가 오려면은 여기에 몇 비트가 돼야 돼? 10비트야. 뭔지 알겠지? 뭔지 알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총 몇 비트가 오는 거야? 10비트 더하기 2비트니까 12비트가 오는 거야. 그치? 오히려 여기는 길이가 늘어났어. 그렇지만 평균 길이는 늘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평균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 평균 길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이게 50%라고 얘기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2비트로 한 거야. 얘가 30%라고 얘기했지. 얘가 10%라고 얘기했지. 얘가 10%라고 했지. 평균 길이 계산 어떻게 해? 평균 길이 계산 어떻게 해? 평균 길이 계산 어떻게 해? 0.5 곱하기 2비트. 그치? 50%라는 얘기야. 더하기 0.3 곱하기 2비트. 이거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에 0.1 곱하기 2비트. 더하기 어떻게 돼? 요거지, 요거. 요것이 몇 %야? 0.1 곱하기 10이다. 10개 비트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돼? 이거 하면 얼마 돼? 1이지? 1 더하기 얘는 얼마 돼? 0.6. 얘는 얼마야? 0.2. 얘는 얼마야? 1.2.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돼? 1.6에다가 1.8에다가 3이네, 3. 응? 즉
고정 길이 했을 때는 평균 10비트가 필요했지만은 가변 길이를 코딩하니까 평균 얼마가 돼버려? 3비트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야. 뭔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길이 필드에 대한 뭐를 줄일 수 있어?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싱글 서버, 싱글 큐의 방식을 써요. 간단한 방법이야, 여기 뭐 복잡하게 식 나와 있지만은 이런 식들은 다 이미 다 계산되어 있는 식들이야. 기본 원리를 알려줄게요. 이 책에서 기본 원리는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기본 원리를 갖다가 얘기해 줄게.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의 가장 단순한 것이 뭐냐면 싱글 큐, 싱글 서버의 형태야. 큐가 하나다. 버퍼야, 버퍼. 그 다음에 얘가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서버. 그 다음에 이거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유효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 군데 사용될 수 있어. 인풋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서비스 받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는데 인풋의 어라이벌 레이트, 도착률이야, 도착률 갖다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비스 받고 나가는 율이야, 서비스 레이트야. 다른 말로는 디파처 레이트라고 얘기돼. 이거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유라고 한다. 수학적인 얘기 나오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단순한 거야, 그냥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가 볼게. 유어의 기본적인 모델이 뭐냐면, 고속버스에 가면 매표원이 있어, 매표원. 응? 매표원. 그 시스템에서는 서버가 누구겠어? 누가 서버야? 매표원이 서버요. 이게 서버가, 요게 서버의 표시인데, 이것이 매표원이야. 응? 그러면은 누가 서비스 받으러 오는 거야? 손님, 커스터머. 응? 1초에 10명이 온다. 그럼 난다가 얼마야? 난다가 10이야. 응? 10초에 1명이 온다. 그러면 난다가 얼마야? 0.1이야, 0.1. 그렇게 표현되는 거야. 응? 알겠지? 매표원이 매표를 하는데 1초 걸린다. 즉 서비스 하는데 1초 걸린다. 그럼 서비스 레이시 얼마야? 1이야 1. 1초 하나씩 걸리니까 1초 한 명씩 서비스 받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비스 레이트, 다른 말로는 디파처 레이시라고 얘기를 해. 그것도 뮤라고 표현하고 뮤가 얼마야? 1이야. 1초에 10명이 서비스 될 수 있다. 즉 매표원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비스 레이시는 얼마야? 10이다 이런 얘기지. 10이다. 이해되지? 응? 이 매표원이 10명을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20명씩 도착한다.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0.1초에 하나씩 처리돼서 나오지만은 20명이 도착하니까 어떻게 돼? 1초에 20명이 도착하니까는 0.05초마다 하나씩 도착하는 거지. 응?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처리돼, 안 처리돼? 처리되지 않고 여기 계속 쌓이는 거지. 이런 거는 유효한 시스템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계속 밀려 있어가지고 처리가 되지 않는 형태다.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봐. 내가 제일 쉬운 예를 이제 매표원을 갖다 예를 들었어. 만약에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럼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해당되는 이 서버가 어떤 것이 서버가 될 수 있겠어? 컴퓨터는 뭐가 서버야?
컴퓨터에서 주가 뭐예요? CPU지, CPU. CPU가 서버가 되는 거야, CPU가. 그 우리 보면은 운영체제 배웠을 거 아니야. 잡이 들어온다. 잡이 1초에 10개가 들어온다. 얘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20개다, 1초에. 누가? 컴퓨터가. 그럼 다 처리될 수 있어. 응?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레이트는 얼마야? 20이야, 20. 1초에 20개 처리하니까는. 어라벨 레이트는 얼마야? 10이다, 이런 얘기지. 20개 처리할 수 있는데 10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치?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하라는 얘기가 나와. 부하가 뭐야? 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 부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그 로는 어떻게 표현하겠어? 조금 전에 예를 든 것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즉 CPU가 20개를 처리할 수 있는데 몇 개가 왔어? 10개가 왔지. 그러니까는 CPU는 처리하고도 남지. 이때 부하는 얼마야? 20개 처리할 수 있는데 10개가 왔으니까 부하가 얼마야? 50%야. 0.5야, 0.5. 그래, 20분의 10이니까. 용량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20인데 몇 개가 도착한 거야? 10개만 도착한 거다, 이런 얘기지. 즉, 부하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뭐분의 뭐?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뭐분의 뭐겠어? 뮤분의 안다다. 즉, 어라이벌 레이스 갖다 뭐로 나눈 거야? 디파처 레이스로 나눈 거야. 수식 나오니까 그냥 맹하게 있어, 그냥. 알 수 있겠지? 알 수 있겠지? 알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컴퓨터까지 얘기를 했어. 통신망이다. 통신망이다. 통신망이면은 서버에 해당되는 것이 뭐겠어? 뭐가 서버야? 채널이야, 채널. 채널이야, 채널. 이게 채널이야, 채널. 채널이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이 1초에 10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그것이 뭐야? 10bps지. 응? 근데 비트가 도착하기를 갖다가 1초에 5비트가 도착했다. 어떻게 돼? 다 전송할 수 있어. 이때 부하는 얼마야? 10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데 몇 비트가 도착했어? 5비트가 도착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다 전송할 수 있어. 이때의 부하를 얼마라고 얘기해? 0.5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응? 싱글 큐, 싱글 서버지만은 다양한 응용 분야의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야. 알 수 있겠지? 그 여기 보면은 로라는 것이 나왔는데 로는 뭐라고 그랬어 내가? 뮤분의 란다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TS라고 그랬어. 여기서는 란다 곱하기 TS라고 그랬어. 란다 곱하기 TS. 그럼 이거하고 다른 말을 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다른 말이 아니야. 같은 말이야. 응? 그 얘기는 결국은 뭐야? 뮤는 결국 뭐라는 거야? TS분의 2다. TS가 뭐야? 서비스 타임이야. 서비스 타임. 서비스 타임. 예를 들어가지고 서비스 타임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1초에 20비트를 갖다가 전송할 수 있다. 그럼 1비트를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야? 0.05초지. 0.05라는 것이 뭐야? 서비스 타임이야, 그것이. 무슨 알겠지? 무슨 알겠지? 네, 몇 표현을 예를 들어보자. 몇 표현이 1초에 하나씩 처리한다. 1초에 하나씩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야? 디파처 레이시 1이야, 1. 그리고 서비스 타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또 얼마야? 1초야, 1초. 1초의 역수가 뭐야? 서비스 레이시야. 디파처 레이시야. 알 수 있겠지? 알 수 있겠지? 한 사람 처리하는데 0.5초가 걸린다. 1초에 몇 명 처리할 수 있어? 1초에 몇 명 처리할 수 있어? 2개 처리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래? 서비스 타임이 0.5니까 그 역수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맹하게 앉아있지 말고 쉽게 알 수 있는 형태야.
여기 있는 거 이것들은 다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얘기할게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많이 사용되지 않는 모뎀의 종류야. 케이블 모뎀이라는 것이 있어. 케이블 모뎀. 우리가 이전에 케이블 모뎀을 많이 사용했지. 케이블 모뎀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해? 방송도 듣고 TV 방송도 수신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었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다운스트림이 있고 업스트림이 있어. 다운은 뭐라 그랬어? 망에서 가입자한테 오는 것이 다운이야. 업은 뭐야? 가입자에서 망으로 가는 것이 다운이지. 업이지.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업을 많이 할당을 해? 다운을 많이 할당을 해? 다운을 많이 할당한다. 왜? 대부분의 고객들은 올리기보다는 내리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케이블 모뎀의 이제 주파수 할당을 보면은 유저 투 네트워크이야. 이것이 뭐예요? 유저 투 네트워크라는 것이. 유저에서 네트워크로 가는 거니까 뭐야? 업이야, 다운이야? 업이다. 업스트림이다. 업스트림의 주파수를 얼마를 할당했어? 5에서 40MHz. 밴드가 얼마야? 35MHz 밴드야. 그치? 반면에 텔레비전 딜리버리, 즉 텔레비전 방송을 갖다가 전송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는 뭐야? 방송국에서 나한테로 오는 거잖아. 다운스트림이다. 얼마큼 할당했어? 50에서 550MHz. 밴드위스가 얼마야? 500이다. 500이면은 몇 개의 채널을 갖다 전송할 수 있어?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어넬로그를 갖다 기준으로 해야 돼. 어넬로그 방송의 한 채널의 밴드위스는 얼마라고 그랬어? 6MHz라고 얘기했지? 6MHz라고 얘기했지? 그것도 몇 번 얘기했어요. 그것도 북미 방식, 즉 NTSC 방식, 우리나라 같이 거기는 6MHz고 유럽 방식 같은 경우는 8MHz라고 얘기를 했어. 두 개는 다 모르더라도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 얼마? 6MHz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6MHz로 갖다가 하나의 채널이야. TV, 예를 들어서 KBS다 그러면 6MHz다 이런 얘기지. 밴드위스가. MBC도 6MHz다 이런 얘기지. 응? 그런데 실제 주파수는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요 사이에서 6MHz 단위로다가 쪼개지는 거야. 그러면은 케이블 모뎀은 방송 몇 개의 채널까지 수용할 수 있어? 약 500MHz니까는 80개의 방송사까지 수용할 수 있지? 이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위해 가지고 여기 마찬가지야. 네트워크 투 유저야. 인터넷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돼. 다운스트림, 즉 데이터 전송을 위해 가지고 다운스트림으로 얼마를 할당했어? 550에서 750이니까 얼마야? 200이지 밴드위스가. 그래서 다운스트림 데이터에 대해서 200을 할당했고 업스트림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35만 할당해서 쓰고 있지. 그 다음에 케이블 모델 쓰는 거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헤드원드가 있는데 이쪽이 업스트림이고 이것이 다운스트림이다. 전송된 형태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프레임 단위로 전송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다 다르잖아. 여기 X로부터 왔다, A로부터 왔다, C로부터 왔다, B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지. 응? 그 다음에 이건 다운스트림이야. 누구한테로 갈 거냐? X한테로 갈 거다. 이건 A한테로 갈 거다. 이런 등등이야. 알겠지? 그러면서 다운스트림에 대한 거, 이거에 슬롯,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가변적으로 어떤 것은 5개, 즉 A한테는 5개 줄 수 있고 기회를 B한테는 2개 줄 수 있어. 그거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요청에 의해 가지고 얘가 결정을 하는 거야. 응? 예를 들어 가지고 일주에 전송할 수 있는 슬롯의 개수가 100개다. 근데 A, B, C 3개가 있다.
A는 100개를 요청했고 B는 50을 요청했고 C는 50을 요청했다. 그럼 총 요청한 게 얼마야? 200개지. 근데 제공할 수 있는 건 100개밖에 안 된다. 어떻게 제공하겠어? 비례로 제공하면 돼. 비례로다가 200개 제공하는 100개 요청한 녀석한테는 얼마큼만 제공해주고 50개씩 요청한 녀석한테는 25개씩 제공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런 할당 방식이야. 이제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ADSL에 대한 얘기야. 그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여기서 A는 뭐의 약자야? 어시메트릭이야. 어시메트릭. 비대칭이야. 뭐가 비대칭이라는 거야? 뭐가 비대칭이라는 거야? 뭐가 비대칭이야? 마찬가지 얘기, 똑같은 얘기. 아까 케이블 모델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의 밴드위스를 다르게 할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어시메트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응? 기본적으로 ADSL은 뭐를 대상으로다가 표준화된 거야? TP야, TP.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TP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 서비스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은 걸 어떻게 쓰는 거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야. 그 효율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야? 인간들의 사용하는 성향을 고려해서 할당을 한 거야. 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업으로는 작게 할당해주고 다운으로는 많이 할당해주는 것이 뭐야? 여기서 얘기는 ADS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 ADS라는 뭐와 뭐 사이냐? 서브스크라이버와 네트워크 사이야. 더 쉽게 얘기한다면 서브스크라이버와 교환기 사이야. 뭐 갖다가 서브스크라이버 루프, 서브스크라이버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응? 여기가 지금 뭐야? 우리가 뭐 어떤 라인으로 돼 있어? TP로 돼 있다. 그렇지만 TP는 뭐에 적합한 거야? 음성 전송에 적합한 거야. 그 데이터 전송하는 적합하지 않아.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 왜?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지. 그것이 뭐야? ADSL이라는 기술이다. 그래서 어시메트리라는 약이 나와 있어요. 비거 다운스트림 된 업스트림이야.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을 사용한다 라는 얘기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 여기 POTS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기존의 텔레폰 서비스야. 즉 기존의 음성 서비스다. POTS가 Plain Old Telecommunication System의 서비스의 약자야. POTS가 서비스 약자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타임 디지먼 이용해가지고 기존의 텔레폰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는 거야. 옛날에 다이얼 모뎀 쓸 때는 인터넷 서비스를 내가 하고 있으면은, 인터넷을 쓰고 있으면 전화가 통화될 수가 없었어. 그렇지만 ADSL이 되면서 어떻게 돼? 인터넷 서비스를 받으면서 같은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음성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어. 왜 그래? 대학을 분리해서 쓰기 때문이야. 조금 이따가 뒤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거리의 한계는 얼마냐? 5.5km야. 5.5km. 여기서 거리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겠어? 교환기에서 전화기까지 거리야. 여러분 가정의 전화기는 다이렉트로다가 교환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스타 타폴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의 ADSL 방식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프리퀀시 디비전 방식이 있고, 하나는 에코 캔슬레이션 방식이 있어요. 응? 이어서 하고 오늘 끝낼게. 수요일날 수업 못하잖아. 응? 조금만 하면 끝날 거야. 중요한 내용은 많이 지나갔어. 프리퀀시 디비전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이 앞에 부분이 어디냐면 POTS야. POTS가 뭐라 그랬어? 20가지를 뭐라 그랬어? 뭐로 사용한다 그랬어?
기존의 텔레포니 서비스예요. 즉 보이스 서비스예요. 보이스. 뭐 쉽게 얘기하면 전화기야. 전화기. 기존의 전화기로 해가지고 대역을 이만큼 할당해 놓은 거야. 응? 음성 채널이 얼마야? 4kHz 밴드지? 그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응?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ADSL에 해당되는 건데, 업스트림이 있고 다운스트림이 있다. 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다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어떤 게 커? 다운이 크지. 대역이 클수록 어떻게 돼? 높은 속도를 올릴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에 수메가 bps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어. 수메가 bps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한 1메가에서부터 9메가헤르츠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이제 업스트림은 수십 킬로 bps야. 수십 킬로 bps.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을 의미하는데, 얘하고 다른 점은, 얘 같은 경우 이게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즉 고정됐다는 것은 뭐야? 대역이 딱딱 나눠져 있어. 반면에 아래 것 같은 경우는 대역이 가변적이에요. 베리어블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응?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가 다 뭐로 사용될 수 있어? 다운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방식은 어떻겠어? 쟤가 좋겠어? 얘가 좋겠어? 그냥 생각하면. 기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래가 융통성이 있지. 아래가 융통성이 있지. 근데 아래는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의 기술이 필요해. 그 기술이 뭐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에코 캔슬레이션이야. 에코 캔슬레이션 기법이 필요해. 에코 캔슬레이션 기법이 뭐야? 이 얘기야. 에코 캔슬레이션 기법이 어떤 거냐? 우리 전화기 보면 뭐 있어? 송화기가 있고 수화기가 있지. 응?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송화기가 있고 수화기가 있다. 즉 트랜스미터가 있고 리시버가 있다.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얘가 보내가지고 일리 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응? 근데 문제는 뭐냐면, 1, 2 가서 저희한테만 가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돼? 6이 돼가지고 1, 2도 온다라는 거지. 1, 2도. 내가 말한 걸 내가 듣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이걸 제거하는 것이 뭐야? 그것이 에코 캔슬레이션이야. 어떻게 조리죠?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GSP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이디어 환경이라고 얘기하죠. 아이디어 환경. 아이디어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신호가 이 신호였다. 이 신호였어. 아이디어라는 것은 뭐 여기서 감쇄가 없는 거야. 또 딜레이도 없는 거야. 응? 여기가 이 신호면 여기도 뭐가 나타나? 똑같이 나타나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순간에 아이디어를 하다면, 응? 그러면 제거하기 쉬워.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어? 이걸 인버트 시켜가지고 도와주면 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인버트 시켜가지고 여기서 도와주면 되는 거야. 도와주면 어떻게 돼? 이거하고 도와니까 결국 뭐가 돼버려? 제로가 되는 거지. 이것이 에코 캔슬레이션이야. 원리는 이거야. 원리는 이거야.
전화 좀 받을게.